뭐 오늘 오는 사람이 있다던데? 근데 그 잠깐 네. TV를 보러 오신 분이 그래요. 예. 뭐 저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조금 있죠, 조금. 네, 그래 빨리 오시라고 해요. 예, 또 설날 기념으로 또 한번. 안녕하세요. 대표님. 익숙한 아, 얼굴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 바삭 스튜디오 일 있어가지고 왔는데 대표님 네. 계신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선물은 네? 오늘 밥이나 한 끼 사주세요 대표님. 갑자기? 최근에 또 결혼을 하셨으니까 이제 식사를 한번 사주려고 했는데 저희는 사실 공짜가 없거든요. 네? 일을 하셔야 돼요. 아니 일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훅 들어오시나요? 있는 자료부터 꺼내가지고 제가 한번 훑어본 다음에 이런 게 네네.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이 알파카 구독자님들이 이 숙박업에 대해서 좀 전혀 모르시니까 간단히 한번 설명 한번 숙박업? 드리겠습니다. 아. 숙박업. 근데 설명을 해야 네. 되는데 꼰대같이 막 이렇게 아니 말랑말랑하게. 중간에 말랑말랑하- 딱딱하면 끊어주세요. 끊을 정도가 아니라 오늘 방송 네. 끝입니다. 그냥 각 메뉴가 정해집니다. 네네네. 오늘. 네, 제가 말랑말랑한 거 네네네. 좋아하거든요. 한번 네. 아무튼 네, 그러면 네. 오늘 숙박업에 대해서 한번 네. 풀어주는데 자기소개를 한번 해야죠. 안녕하십니까. 야놀자의 이제 브랜드 사업부에서 브랜드 세일즈를 담당을 하고 있는 나영철이라고 합니다. 엄청 경력이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9년차. 야놀자에서 네. 9년 차. 네, 야놀자. 그러면 지금 야놀자에 있는 웬만한 임원들보다 오래된 분도 있겠네요. 뭐 그렇죠. 이제 외길 인생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놀자를 대변해서 나온 건 아니라 이렇게 대표님이 그러면 있어서. 오늘 제가 재밌는 거 하나 하고 싶어요. 네, 어떤 거요? 저한테 얘기하셨던 게 있잖아요. 네네네. 야놀자 월급 체계가 굉장히 불만이다. 네, 그런 말을 하긴 했는데 지금 인사평가 기간이라서. 그래요? 네. 지금 퇴근 시간이 다 됐는데 이 시간에 와서 지금 이거 한다라는 건 야근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진짜 야놀자를 위해서 이렇게 9년 동안 뛰어다니는 이 나영철 매니저님 이직시켜 주시죠. 아니. 아무튼 농담이고요. 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시죠. 중소형 숙박업입니다. 중소형의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이제 100객실 미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100객실 같습니다. 미만. 네네. 그 이상으로 가면 이제 규모급 비즈니스 호텔, 네. 관광 호텔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취급하고 있는 건 100객실 미만의 중소형 호텔을 위주로 하고 저도 있습니다. 소형을 많이 알아요. 옛날에 야자, 네. 야 네, 이런 맞습니다. 데 가면 막 10개밖에 없는 데도 있어.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얌 진짜. 야자로 시작하고 지금은 뭐 넘버이시고 그라운드 하운드에서 되게 다양하게 스펙트럼이 넓어졌습니다. 완전 대단한 플랫폼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감사도 네. 받으시고. 오늘 개인적으로 온 거예요. 제가 사실 야놀자랑 이런저런 일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하려고 저도 한번 막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알파카에서 막 네. 주신 거 제가 막 분석해서 맞아요. 막 계속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숙박이나 이런 거에 좀 부족한 자료들을 매니저님께 드리면 매니저님이 이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컨설팅을 완벽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 보면서 느꼈잖아요. 네. 우리 회사 데려오고 싶더라고요. 야놀자 넘겨주시죠. 네, 최근에 고객분들 중에 네. 의사들도 되게 많고 예전에는 네. 사실 보통 하던 분들이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하시던 분들 보통 모텔 하던 분들이 막 10개씩 하고 막 그런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투자 상품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아서 저희한테 컨설팅 받고 나서 위탁 운영까지 맡기시는 그런 프로세스로 지금 진행. 아니 진짜 이게 너무 좋은 게 우리 회사도 야놀자처럼 되고 싶어. 저희는 아직 영세한 회사니까 좀 그런 부족함은 있지만 따라가겠습니다. 아무튼 중소형 농담이고요. 숙박업. 네, 네. 시작하시죠. 중소형 숙박업 투자 상품 중에 하나로 이제 네.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중소형 숙박업도 대표님이 잘 아시는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부동산. 땅을 네. 깔고 있는 부동산. 맞습니다. 그리고 위치해 있는 곳이 어디냐? 거의 다 이제 상업용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숙박업 허가가 나려면 상업용지여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이제 허가를 잘 안 내주고 있어요. 안 좋으면 이제 오히려 이 호텔로 지었어요. 모텔이라는 희소성 가치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모텔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게 상업용지가 워낙 귀하고 여기 이제 오피스텔 용적률이 있잖아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서울권들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시행으로 많이 최근에 바뀌었죠. 이제 야구 선수분 중에 황재규 맞아요. 씨라고 네네네. 모텔을 팔았어요. 그래서 네. 어디다 팔았냐고 물어봤더니 건설사한테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오피스텔 짓는 건설사. 제가 2년 딱 가지고 있다가 맞아요. 매매 차익 팔았어요. 바로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그쪽 요즘에 핫하거든요. 사실 요즘에 FA보다 더 재밌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항상 방송 나올 때 표정이 좋잖아. 그래서 상업용지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희소성이 있다. 희소성이 그리고 있다. 매가도 누적으로 해서 계속 이제 상승하는 상업용지에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익성입니다. 요즘에 상가 투자하면 수익률 얼마 나와요? 서울 기준 한 3% 나오나? 강남에는 나온다는 2%대 얘기- 거의 은행 대출 떼면 거의 마이너스죠. 네. 오늘 말씀드린 이제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네. 기본 연 12% 이상은 에이 그러면 왜 안 해?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근데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네. 고객이 누구야? 라는 거를 한번 체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이제 평일에는 출장객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상업용지에 있다 보니까 인근에 먹거리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들은 사실 이제 피곤하면은 인근에서 이제 숙박을 하고 그 다음에 출근하는 최근에 그런 분들도 많아요. 9시에 영업이 끝나니까 들어가서 한 잔 더 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 유흥지에 있는 숙박업소들이 요즘에 붐이거든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업이 더 활성화됐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커플들도 오고 네. 여행객도 오고 가족 단위도 오고 해서 네. 빠르게 예약하지 않는 이상은 그 객실을 확보하기가 힘들죠. 맞아요. 이제 숙박업소 같은 경우
성수기 되면은 네. 객단가를 올려서 받을 수 있으니까 매출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안 차는 경우에는 객단가 조정이 또 뭐 하향되기도 하고. 그거네. 옛날에 FM이라는 게임하면 관객들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티켓 값을 조절을 잘해야 되거든요. 아, 맞아요. 그거 계산하는 거 네. 똑같은 거네요. 네. 숙박업도 요즘에 통계치로 해서 이 인근 사례가 이러하니 이러한 객단가를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오픈해서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3개월이면 됩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일단 수익성이 궁금합니다. 아니, 네. 네. 그래서 샘플이네요. 오늘 네. 설명드릴 사례가 36개짜리 객실이고 대지 면적 같은 경우가 471이니까 150평 되겠네요. 네, 예상 수익률을 뽑았는데 네. 이 예상 수익률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평일이랑 주말이랑 단가가 다릅니다. 객실 타입도 스탠다드, 디럭스, 스위트 구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짜놓은 계산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매출이 되면 8천만 원. 저기에 있어서는 이제 점유율들이 반영이 돼서 예상 매출이 산출이 됩니다. 95%나 돼요? 아니 근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 누구나 다 저렇게 한다라고 하지. 처음에 자리 잡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저렇게 자리 잡으면은 평달 매출이 저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이 수치가 이제 오차 범위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만약 틀리면 어차피 또 매니저님 뛰어가서 고쳐줄 거잖아요. 매니저님 책임져 주겠다. 아, 그렇죠. 손모가지 걸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이제 그리고- 매출이 8천 나오면은 고정비는 어떻게 되냐? 맞아, 고정비가. 네. 최초 매입가는 36억이었고 그리고 취등록세 내고 공사비 10억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사 기간 동안의 이자, 중개수수료랑 네. 뭐 야누자, 브랜드 계약비, 설계비 이렇게 네. 해서 총 49억 정도가 49억. 들어간 네.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뽑았는데 이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네. 또 특히나 이제 중소형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일반 호텔들과는 다르게 네. 분양물이 아니라 운영물이에요. 네. 그래서 운영 매출에 따라서 대출에 대한 그 폭이 한도가 되게, 달라져요. 네. 달라지고 그 은행에서 분양보다는 운영물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죠. 리스크가 없잖아요. 맞아요. 분양은 분양을 하고 털어내야 된다는 네. 리스크가 있는데 요즘에 그리고 은행권 좀 물어보니까 숙박업 좀 대출이 조금 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대출이 36억, 네. 매매가만큼 대출이 네, 나오고요. 매매가. 본인 에코티가 에코티. 13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이 대출 방식이 이 PF성 대출 방식이거든요. 네. 총 프로젝트 비용에서의 비율을 따져서 이제 네. 대출이 나가는 방식이라서 안전선 틀 안에서 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과연 수익이 얼마나 떨어질까? 네. 첫 번째는 인건비가 가장 큽니다. 그렇죠, 인건비. 이게 아니, 저기는 다음이다. 근데 매출이 9천으로 돼 있는데? 이건 실제 네네네, 매출? 실제 매출. 아, 실제 네. 매출이 네, 9천이에요. 실제 매출. 더 늘었네요. 네, 성수기 때 나온 매출이라서 성수기. 보통 비수기 때는 어느 정도 돼요? 평달이 8천이니까 비수기 때는 뭐 7천에서 7,500에서 8천 정도 나오고 그럼 위탁 관리하세요? 왜냐하면 호텔, 모텔은 예를 들어 내가 사서 내가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해? 임차 주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위탁 관리, 위탁 운영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위탁 운영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상 매출을 분석을 하고 비율을 나뉩니다. 그것도 비율을 야놀자가 나눠서- 소개를 해주시나요? 네, 저희가 이제 위탁업체 풀도 이제 소개해드릴 수 있는 풀이 있어서 그럼 이건 네. 위탁업체를 맡겨서 네. 매출이 9천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위탁업체 제 기타 비용이 위탁 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출 비용이거든요. 네네. 인건비가 가장 커서 인건비 제외하고 공과금 제외하고 위탁 관리 비용 제외하고 광고비를 제외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이자를 제외했을 때 이제 지출은 총 6,300이 나옵니다. 운영 비용이 4,800 그렇게 많이 안 드네요. 이게 원재료 값이 없잖아요. 네. 공간을 파는 거다 보니까 인건비가 가장 포션이 큽니다. 사실 인건비 올라간 만큼 요즘에 맞습니다. 숙박업소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거기 10년 전이랑 가격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10년 전에 돈 더 벌었겠네요. 우리 옛날에 한 50% 나왔겠다. 예전에는 진짜 많이 나왔죠. 예전에는 진짜 앉아서 돈 버는 게 숙박업이라고 했을 만큼 그들끼리만의 리그여서 되게 돈 많이 벌고 임대업으로 시작해서 건물주가 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이게 진짜 매출이 얼마인지 몰랐거든. 요즘에 현금 안 받잖아요, 거의. 네네네. 요즘에는 다 예약 아니면 이제 네. 카드 매출이다 보니까 그래서 운영하기 좀 편해지시긴 했죠. 키오스크도 있어서 네. 그 운영 솔루션도 있기 때문에 맞아. 오히려 키오스크 있으니까 되게 편한 무인텔처럼. 무인 체크인이 가능한 거예요. 들어가네. 관리를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월 2,700 정도를 네. 가져가시고 성수기랑 비수기에 따라서 이제 수익금에 대한 편차가 있고 네. 저기에는 이제 세금 지출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긴 한데 일반 수익으로 봤을 때 2,000 이상 나온다라는 이게 근데- 실제 사례거든요. 확실히 저런 거에 관련된 것도 어려운 게 있으면 저희 알파카에서 사실 문의 오는 고객들한테 많이 상담을 해주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도 예전에 비해서 접근성이 좋아진 거죠. 모텔과 호텔을 투자하시는 분들 꼭 고민하시거나 그리고 또 새로운 투자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받고 네. 고민하고 싶은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중소형 네. 호텔이 잘 되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안에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는 확실히 네. 오히려 대형 호텔 갈 필요 없이 네. 중소형 호텔 중에 수영장 있는 데도 있으니까 제가 그 부산에 가가지고 놀란 게 노키즈 존에
수영장 여기 바 쫙 깔려놓고 와 네. 좋은 호텔 갈 필요가 없어. 빔 프로젝트 있어가지고 프라이빗하게 영화도 볼 수 맞아요. 있지 네. 그리고 뭐 게임도 할 수 있지 안에 스크린 골프장까지 있는 중성 진짜요? 호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플레이스테이션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옥상에 가면은 옥상에 터져 있는 루프탑에 글램핑을 해둔 곳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많이 바뀌었네요. 네. 진짜 많이 바뀌었네요. 그 변화의 중심에 이제 야놀자가 선도를 하고 있죠. 회사 얘기 안 한다고 너무 또 네. 다음 보여주시죠. 네네네. 예전에 커피 네. 문화가 다방에서 네. 지금 카페로 가서 카페 하면 스타벅스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요즘도 사실 모텔하면 야놀자가 떠오르잖아요. 네, 숙박하면은 네. 노후된 그런 낙후된 모텔에서 지금은 이제 야놀자가 이미지를 많이 맞아요. 바꿔서 깔끔한 중소형 호텔이라고 많이들 인식해주고 많이 찾아주시거든요. 그 중심에는 나영철이 있다. 네. 9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걸 했어요. 9년 전에 회사 어땠어요? 변화를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아기자기하고 좋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그 야놀자 회사를 가보면 도대체 어디가 누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추억입니다. 네, 또 그렇습니다. 네, 디자인도 있다. 야놀자에서는 다양한 브랜드점 라인업으로 네. 해서 1부터 10까지 다 이런 컨설팅을 데를 해드리고 또 있다. 답사해보고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뭐 호텔 모텔이야 뭐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거울방 유리방 네. 이거 아니야? 뭐냐 옛날 스타일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네. 생각하는 분들 많이 뭐 저기 뭐 파주에 가면 무인텔 있는데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많이 배웠거든요. 아 네. 이런 거 있구나. 확실히 요즘 그런 모텔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저런 타겟팅을 잘해서 이렇게 수익성을 많이 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저도 네.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하나 하고는 싶다. 네. 그래서 제일 최소 단위는 어느 정도 돼요? 현금 투자 대비? 최근에는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면은 상업용 부동산이 다 이제 상승을 맞죠. 했잖아요. 워낙 비싸졌죠. 부동산 네. 자체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10억 이상은 좀 생각을 백업지 10억 이상. 네.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큰 대규모의 이제 호텔들도 네. 접근해볼 만한 게 중소형 호텔이긴 하지만 네. 이제 땅이 좀 넓으면은 상업용지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 땅을 개발을 해서 네. 오피스텔로 바꾸거나 해서 또 개발 이익도 얻을 수가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게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야구 맞습니다. 선수분. 나중에 익시트 전략까지 있다 보니까 접근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일반 건물들만 투자하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 조금 더 야놀자에서 디테일한 자료들을 네, 보여줬잖아요. 네. 이런 걸 보면서 네.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알파카에서도 그 부동산의 땅에 대한 가치에 대한 컨설팅을 해드릴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콜라보해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합이 잘 맞는. 그렇죠. 분야죠. 이거는 뭐 베스트 핏이네. 네, 갑자기 또 이거 무슨 회사 광고가 이거 뭐 콜라보 광고가 된 것 같아서. 오늘 개인적으로 네, 보인다. 예. 사실 매니저님 저희가 발목 잡았고 손모가지 네. 걸어놨으니까 항상 투자하실 생각 있으시면 네, 네. 야놀자가 지금 기업적인 걸로 성장하는 속도들이나 그다음 네. 그 브랜드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 회사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네, 네. 야놀자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호텔 브랜드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또 투자하시려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 모텔을 리모델링하거나 네. 아니면 또 새롭게 내가 호텔을 사가지고 야놀자를 리모델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이미 준비가 다 돼 있고 많은 사실 진행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한번 모텔 쪽 이쪽 호텔 쪽에서도 한번 돌파구로 찾아보시는 것도. 네. 우리 야놀자 그 유튜브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야놀자 비즈니스 채널이라고 그 채널 안에 브랜드점 투어랑 그다음에 상권 투어 각가지 이제 컨텐츠들을 업로드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채널을 가보시면 네. 저희 채널을 보시던 분들이 굉장히 괴리감 없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편집을 같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결이 비슷해. 내가 그거 보면서 우리 네. 채널 같은데?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네. 한번 해서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또 이제 2022년도에 여러 가지 투자처를 찾는 분들을 위해서 네. 또 갑자기 제가 불러가지고 촬영을 맞습니다. 해가지고 원래 사실 네. 저희는 다른 지역을 가가지고 거리 촬영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갑자기 네. 이거 하셔가지고 네. 고생 많으셨고 브랜드 이렇게 방문했는데 네. 이렇게 찍게 돼서 당황스럽네요. 네. 아무튼 저희 이런 투자에 또 네. 관심 있는 분들 있으면 네. 항상 연락을 주시면 또 성심성의껏 같이 이런 컨설팅도 해드리고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